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개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16세기 서양 교육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원시, 선사시대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중세의 교육까지 봤었는데, 선사시대 교육이라고 해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교육이 존재하고, 교육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교육 성립의 3요소가 존재를 한다. 의도성, 계획성, 가치 지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사시대의 교육에도 당연히 뚜렷한 교육 목적이 있고, 뚜렷한 교육 방법이 있고, 가치 지향성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오늘날보다 더욱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교육 내용과 현실상 필요성이 일치된다는 점이 아주 특징이고, 낭비 없는 교육, 흥미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스의 교육에서는 우리가 아테네의 교육과 스파르타의 교육을 비교해서 교육 목적 동일성이 있죠. 애국 시민의 양성. 단지 애국 시민을 뭘로 보느냐를 가지고 아테네는 선미인, 심신이 조화로운 인간, 스파르타는 애국 군인, 충성스러운 애국 군인으로 본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애국 시민의 교육, 애국 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 목적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 내용이 되겠는데, 교육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레스, 음악, 체육, 군사훈련, 모든 도시국가가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바로 교육 방법으로 구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개인주의냐, 국가주의냐, 인문교양주의냐, 아니면 상무주의냐, 또는 신미주의냐, 아니면은 군국주의냐, 이런 등등의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 뿐입니다. 또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 국가에서 바라보는 여성교육관에 대해서는, 아테네에 대해서는 여성교육에 대해서 소극적인 현모양처 수준에서 머무는 데 비해서, 스파르타는 강경한 건강한 어머니, 건강한 스파르타의 아들을 낳아주는 건강한 어머니, 아주 적극적인 여성교육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테네 교육의 근거법전은 솔론 법전이라고, 스파르타의 근거법전은 니크루스 법전이라고 또 살펴봤습니다. 아테네는 보통 20살까지 교육을 통해서 자유인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시민권을 부여하는데, 이 아테네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군사훈련에 대해서 아테네는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테네도 18살부터 20살까지 2년간 군사훈련이 있고, 군사훈련이 마감되면 에페베 선서를 통해서 자유시민으로서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스파르타는 그보다 더 길게 7살부터 30살까지 아테네보다 10년 이상의 이런 국가 통제하에 있게 되는데, 이 기간에는 군사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군국주의, 상무주의적 교육을 국가 통제하에서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면은 자유시민권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음에 로마의 교육은 실용성, 실천성, 그리고 선인, 웅변가라고 하는 그 리더의 양성, 웅변가의 양성, 또 국가 보조의 교육, 그리스 모방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로마의 시대를 왕정, 공화정, 제정으로 나눌 때 학교 교육이 중심이 되는 시대는 제정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초등교육의 루더스, 중등교육의 외국어 문법학교, 라틴어 문법학교, 히라버 문법학교, 그리고 고등교육으로서 수사학교, 법률학교, 철학학교가 있는데, 초등교육은 동서양이나 모두 19세기까지는 모두 사립이었기 때문에 수업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중등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금에 의해서, 로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도 모두 국가 보조금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상가로서 키케로와 퀸틸리아누스를 중심으로 보되 세네카도 기억해 주시고 카토도 기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중세의 교육, 우리가 암흑의 시대라고 설명을 했지만, 암흑의 시대지만 오늘날의 교육 모습이 다 모였다. 형식적 교육으로서 기존의 학교로서 교리문답학교, 교사문답학교, 본산학교, 수도원학교, 그 중에 수도원학교 좀 액센트를 두었고, 그리고 십자군 전쟁 이후에 지적 탐구심의 발로로 인한 대학의 등장, 또 그러면 십자군 전쟁 이후에 시민계급의 경제력 또는 시민계급의 부의 축적으로 인한 시민교육의 등장해서 상류층 시민교육, 또 하류층 시민교육으로 나누어서 오늘날 중등교육의 기원이다, 초등교육의 기원이라는 걸 봤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날 강조하고 있는 비형식적 교육이 중세에도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귀족 중심의 비형식적 교육으로 기사교육과 평민 중심의 비형식적 교육으로서 도제교육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세에는 교육 철학도 정립이 되는데, 기독교 교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결부시킨 스콜라 철학과 기독교 교리와 플라톤의 사덕을 결부시킨 교부 철학도 언급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중세에는 국가의 적극 개입을 통한 교육을 통한 부국강병론도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칼 대제의 승령법규, 3번에 걸친 승령법규 있었죠. 1차 승령법규 교사에 관한, 2차 승령법규 교육과정에 관한, 그리고 3차 승령법규 802년에 발표된 것은 세계 최초의 의무교육령으로서 의미를 부여받는 이런 교육법령이 중세에 8세기, 9세기 초에 완포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6세기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 16세기를 르네상스라고, 출제 비중으로 난 판서할 것이 없어서 16세기는 르네상스라고 설명을 하는데, 리버스, 그동안 1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인간성을 되살린다 해서 리버스의 개념을 가지고 르네상스를 언급을 합니다. 이 르네상스에 등장하는 철학 체계로서는 종교계 내부에서는 종교 자체의 개혁 요구로서 종교개혁이 등장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종교계 외부에서는 인간중심주의적 철학이 등장하는데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문주의, 즉 인간중심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문해부흥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신만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전환을 이끌어가자 하는 모습들이 쭉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의 1번을 가지고 보시면 중세 기독교의 획일적인 권위와 형식의 구속에서 벗어나 순수한 인간 본연의 자세로 복귀하려는 해방운동이다.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을 3번에서 적고 있고, 바로 이러한 인간 해방운동은 4번에 한 것처럼 인간중심주의로 철학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해서 인문주의 교육사상을 태동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문주의는 뭘까? 결국에 인문주의,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인간중심주의, 인문주의 이렇게 하는데 그 인간중심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만이 존재하던 이 시대에 1000년의 역사를 벗어나서 이제는 인간을 되찾고자 하는 이런 그 흐름을 우리가 인문주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문장을 볼까요? 75페이지 2번의 1번. 고대 그리스 로마의 부흥과, 왜 그리스 로마의 부흥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는 인간의 중심 시대였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더라도 하물며 제우스부터 헤라 뭐 하는 신들이 있지만 전부 인간과 유사하게 뭐냐면 이렇게 언급하고 표현함으로써 인간이 신의 위치에 있는 것, 신을 떨어뜨릴 때보다는 인간을 거의 신에 준하는 위치까지 올려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 그중에 특히 그리스 시대를 인간 중심의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의 부흥과 인간성 회복을 강조하는 교육 사상으로 중세의 교권주의, 신본주의를 배격하고 인간교육과 자유교육을 강조하는 흐름을 인문주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주의 교육 보면은 거기 자유교육, 고전교육, 이 고전교육이 인간중심 시대의 그리스 로마의 고전중심의 교육을 말합니다. 인문교육, 개인주의. 자, 그 굵은 기억만 보시면 되겠지요. 거기 보시면 7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인문주의가 처음에 싹 트는 것은 바로 신의 중심지, 신의 대리인이 살고 있는 그 이탈리아에서 소수의 귀족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랬던 것이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 북서 유럽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이제는 인간성 회복만을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인간성 회복, 인간들이 살고 있는 사유의 개혁까지도 이끌어가는 보다 거시적인 개념의 인문주의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회적 인문주의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리스 로마 고전의 부활을 통하여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더 나아가서 그리스 로마 고전의 부활을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사회개혁까지 이끌어가보자 하는 개인적, 사회적 인문주의라는 이런 좋은 목적이 점차 세월이 지나가면서 목적은 어디 가고, 인간성 회복이나 사회개혁이라는 목적은 어디 가고, 수단인 그리스 로마 고전을 누가 더 많이 암송하느냐, 누가 더 아름답게 암송하느냐에 초점을 두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이러한 변질된 인문주의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키케로주의라고 합니다. 그다음 본래 시작되었던 인문주의, 아름다운 목적을 했던 인문주의는 어디 가고 이렇게 타락이라고 하는 변질주다 보니까 그래서 인문주의의 본질은 벗어나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형식화된, 타락한 이런 단어를 붙여서 인문주의를 비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주의는 뜻은 좋았으나 지나치게 형식화되었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것을 76페이지 인문주의 교육의 형태에서 키케로주의로 설명을 했습니다. 형식화된 휴머니즘이란 말을 1번에 적어놨죠. 줄쳐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인문주의의 주된 사상가, 많은 사람이 있지만 비토리노와 에라스무스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비토리노 그러면 개인적 인문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최초의 근대적 교사로 불리웁니다.
학교는 그 당시 구교, 천주교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악설의 입장에서 맞아 원죄설이죠. 그래서 체벌 강제를 당연시하는 이런 교육의 시대였어요. 그 때문에 어린애를 볼 때는 학교가 정말 가기 싫은 거지요. 그런데 이때 어떤 말을 해? 학교는 즐거운 집, 환락정이어야 된다라는 말을 끄집어낸 사람이 바로 빗도리너가 되어서 최초의 근대적 교사란 칭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북서부 유럽에서 사회적 인문주의를 이끌던 북유럽 최대의 인문주의라고 불리는 것이 에라스무스가 되겠어요. 맞아요. 근현대 교육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아동중심주의 2번부터 볼까요? 아동중심주의, 심리주의, 개발주의, 흥미주의, 기회균등 또 그런가 하면은 서양에서는 언급되기가 어려운 태아교육과 조기교육 거기 줄쳐놓으시고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태아교육이나 조기교육을 주장했다. 서양에서는 아주 드문 경우죠. 에라스무스가 되겠어요. 또 교육의 3대 조건으로 자연, 훈련, 연습. 단답이니까 자연, 훈련, 연습을 들었다는 것도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아스캄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르네상스 시대인 16세기 신만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인간의 시대를 되찾아보자는 흐름은 종교계 내부에서도 있습니다. 종교계 내부에 있는 이러한 자성의 움직임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종교개혁은 넓은 개념으로 보면 구교의 개혁과 신교의 등장을 모두 합치지만 좁은 개념으로 본다면 신교의 등장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 때문에 종교개혁을 많은 사람들은 자꾸 신교의 등장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똑같은 시대 구교 자체 내부의 개혁의 노력도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는 루터나 켈빈이나 멜라니톤, 찌빙글리 이런 사람들을 있기 때문에 자꾸 신교의 등장만을 가지고 언급하는데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신교와 구교의 교육이 나와 있죠. 주된 출제가 신교로 나오기 때문에 신교는 마르틴 루터나 켈빈을 중심으로 등장을 하는데 신교의 등장의 목적은 뭐냐면 진실한 신앙인, 진실한 기독교인을 양성해보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실한 기독교인인가 라고 할 적에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충실한지를 알 수 있는가,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신교의 등장에서 그 사상가들이 주장한 것은 성서지상주의적 교육관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읽을 줄은 알아야 된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적혀 있는지를 읽을 줄 모르니까 타락한 성직자나 타락한 교유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오도된 왜곡된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봄으로써 읽고 쓰고 세마기는 가르쳐야 된다. 해서 초등교육을 강조하고 초등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사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여교사까지 포함한 교사 양성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신교의 이 사상가들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78페이지 교육 목적 진실한 기독교인의 양성, 초등교육 강조, 초등교육을 교육의 세소가, 교육의 보편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락한 교육에 끌려다니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에서 분리된, 그래서 국가가 알아서 이끌어가주는, 그래서 공교육, 의무교육을 강조했다. 5번에 고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교사가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하는 것들을 신교의 교육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구교의 교육은 출제 비중은 현저히 낮지만 구교의 교육은 천주교 기존의 원리원칙 방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무겁고 어둡고 그리고 좀 겁이 나는 어두운 이런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보면은 단체에 의한 교육, 남성 중심의 교육, 강의와 반복의 교육, 그러면서 원죄설에 입각한 강제 체벌이 보편화된 교육, 이런 것을 우리가 구교의 교육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교의 교육의 목적은 뭐였어요? 신교에서는 진실한 기독교인을 양성하자, 구교는 왜곡된 타락한 지도자가 아니라 진실한 기독교적 지도자, 진실한 성직자를 양성해보자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을 강조하는 수준도 신교에서는 진실한 기독교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정도는 돼야 된다. 읽고 쓰고 세마기나 알아야 된다. 초등교육을 강조한 데 비해서 구교에서는 진실한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등교육, 이 때문에 지금 같은 중등교육을 강조했다는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비교의 전 신교와 구교의 비교를 79페이지에 도표화, 이게 도표라고 하는 것은 보기는 깔끔하니 좋습니다. 저도 만들기는 좋습니다만 학습자에게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과목이든 간에 도표로 나온 것은 꼭 여러분 손으로 직접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사상가 신교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 루터와 켈빈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왼쪽에서 본 것처럼 왼쪽에 있던 신교 교육의 사상은 모두 루터의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무교육, 공교육, 또 말하자면 공교육은 교육의 국가관리라고도 하지요. 또 보통교육, 말하자면 초등교육을 강조했다는 건데 그것을 교육의 세속화라고 왼쪽에서도 적었고 79페이지도 또 적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교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직과 교직을 동등하게 보았다. 그리고 체크할 것이 루터는 당시에 어울리지 않게 여성교육을 강조했다는 점. 여성교육을 강조한 것은 플라톤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루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주시고 이러한 루터의 교육관을 법령화한 것을 고타교육령 1642년에 에른스트 공에 의해서 제정공포된 고타교육령이라고 합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8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칼뱅이 나와 있죠. 켈빈, 칼뱅 이렇게 설명하는데 역시 신교의 사상가로서 루터와 다르다면 루터는 순수한 종교개혁을 이끌어간 데 비해서 켈빈은 정치적 성향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정치적으로 종교개혁을 전개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교원 임용제도로서 교사 자격증 제도와 시험에 의한 교사 채용, 오늘날 교원 임용, 교원 자격증 제도와 교원 임용 시험에 대한 그 출발점을 칼뱅에서 찾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4번에 교육은 가정에 의해서만 또는 학교에 의해서만 국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정, 국가, 학교의 유기적 관계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 칼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칼뱅의 교육관을 법령화시킨 것이 고타교육령이 나왔던 똑같은 해인 1642년에 제정공포된 매사추세츠 교육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타교육령과 매사추세츠 교육령 비교해놨지요. 읽어보시고. 다음에 멜라니톤 나와 있습니다. 루터의 사상을 실천에 옮겼다고 하는 독일의 교사란 칭호를 받는 사람이 멜라니톤이 되겠는데 멜라니톤은 실천 위주의 교육, 책보다는 실천을 통한 실천 위주의 교육을 강조하면서 루터의 사상을 실천에 옮기면서도 루터는 초등교육을 강조한 데 비해서 멜라니톤은 중등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그래도 루터의 사상을 실천에 옮기고자 했던 사람은 멜라니톤이다. 루터의 사상을 법령화한 것은 고타교육령, 칼뱅의 교육관을 법령에 옮긴 것은 칼뱅, 매사추세츠 교육령. 그에 비해서 멜라니톤의 교육관을 법령화한 것을 삭센 교육령 또는 삭소니 교육령이라고 합니다. 이 80페이지에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17페이지로 17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17세기는 우리나 똑같이 서양이나 우리 조선의 역사나 똑같이 실학이 태동하는 때입니다. 조선도 역시 이수광의 지복유설이나 한백경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실학을 태동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수광, 한백경, 정인홍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실학의 선구적 인물로 이름을 올립니다. 똑같이 서양도 실학이 17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실학은 말로만 떠드는 실질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줄지도 모르는 인문주의 그리고 종교개혁에 대한 반발로 등장을 합니다. 똑같이 17세기에 우리의 실학의 등장과 똑같은 말로 합니다. 성리학의 공리공담을 비판하고 하는 것처럼 고전을 통해서 그리스 로마 고전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마음은 붙들지 모르지만 배고픔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말장난하지 말고 그 말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공리공담을 배제하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의 공리공담을 비판하면서 실천, 현실을 강조하는 이런 철학 등장한 것이 17세기의 실학주의가 되겠습니다. 실학주의의 흐름의 특징을 보시면 81페이지 실용성을 강조한다. 모든 지식은 감각으로부터 말보다는 실천, 언어 이전의 사물을 그리고 교육 내용도 실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자연과학 또 직접 경험 그냥 옛날 외국어가 아니라 근대 외국어 그리고 법률 상업, 실생활에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실학주의가 되겠어요. 실학주의의 발전 과정을 보면 인문주의에서 실학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인문적 실학주의. 그리스 로마 고전 속에서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이런 애매한 말 말고 그리스 로마 고전 속에서 생활의 원리를 찾아보자.
인문적 실학주의. 그것이 점차 나아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는 고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생활에 유용한 인간을 양성해보자. 이제는 더 나아가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해보자. 감각적 실학주의. 이렇게 인문적 실학주의, 사유적 실학주의, 그리고 감각적 실학주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학주의는 감각적 실학주의를 말하고, 앞에서 봤던 실학주의의 특징, 81페이지에서 봤던 실학주의의 특징은 감각적 실학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8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감각적 실학주의가 나와 있지요. 감각적 직관, 구체적 사실을 통한 인간 육성, 현실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국어,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실제적인 면을 강조했다. 감각을 통한 언어 이전의 사물을, 그렇죠? Things before word, 이런 것처럼 언어 이전의 사물을, 그래서 감각을 통한 교육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베이컨, 라트케, 코메니우스가 있는데, 코메니우스, 실학이 나오면 코메니우스, 감각적 실학주의, 이렇게 해서 3자는 같은 문제로 가지고 풀어가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거기 몽테뉴, 베이컨, 라트케, 코메니우스가 있는데, 그 중에 출제 비중 A급은 역시 83페이지에 있는 코메니우스가 되겠어요. 코메니우스는 3대 저서가 있습니다. 심리학적 방법,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작은 것으로 큰 것으로 넘어가자고 하는 심리학적 방법을 이용한 라틴어 교과서로서 어학 입문이 있고, 또 그러면 세계 최초의 교육학 교재로서, 교육학 저서로서 이름을 남기고 있는 대교수학 또는 교수대전이 있고, 그런가 하면 시청학적 교육 방법을 사용해서 그림으로서 풀어서 교과의 이해를 용이하게 했던 시청학적 교육의 방법에 따른 세계도입. 서양 애들은 세계 최초의 시청학 교재라고 합니다만, 우리의 정세는 맞죠. 서양 애들은 기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학입문이나 교수대전이나 또는 세계도입과 같은 저서를 남긴 사람이 바로 코메니우스가 되겠어요. 코메니우스는 교육 방법을 합자연의 원리, 거기 중요 표시하시고, 83페이지 합자연. 이때 합자연의 원리는 뭐야? 자연의 순리에 맞추는 교육. 세상을 봐라. 때가 되어야 싹이 트고, 때가 되어야 열매가 맺고, 때가 되어야 꽃이 피고, 때가 되어야 말하자면 과수를 딸 수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싹이 트고 아무 때나 열매가 맺고 아무 때나 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인간은 교육도 역시 자연의 순리에 맞춰야 된다. 이게 합자연의 원리. 어느 누가 들어도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메니우스가 가지고 있는 합자연의 원리를 어느 누가 들어도 수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 자연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메니우스는 바로 직관주의, 경험적 지식을 강조하고, 언어, 말로 하는 교육보다는 직접적인 사물을 통한 교육, 사물교수를 강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제 이해를 위한 교육으로 범지학, 국제 이해에, 실제 보면 우리가 한국사를 보더라도 여기에서 교육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17세기에는 백과 사전식 교재가 엄청나게 등장을 합니다. 이수광의 지복유술로부터 시작해서 한백햄의 동국지리 등등 많은 백과 사전류 도서가 등장하는데, 똑같은 17세기의 코메니우스도 역시 백과 사전식 지식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지향하자, 이렇게 도모를 했는데, 바로 그 저서를 범지학이라고 합니다. 범지, 두루두루 알지, 그래서 두루두루 아는 학문에서 범지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집단 혼육을 강조했다. 그리고 4단계의 6년 간격으로 4단계의 단선형 학제를 제시한 것도 역시 코메니우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로크 백지설이라든지 전인교육이라든지, 또 그런가 하면은 형식 도야설, 나중에 심리학에도 다루겠습니다만, 로크 단답으로서 여러분들이 꼭 봐주십시오. 자, 이런 것이 17세기에서 실학주의, 실용, 실천, 그리고 감각적 실학주의, 코메니우스, 이렇게 넘어가는 실학주의가 되겠어요. 다음에 18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18세기는 우리가 인라이튼먼트에서 계몽주의 시대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계몽주의 시대, 계몽주의, 16세기부터 신만의 시대에서 벗어나 인간의 시대를 되찾아보자는 리버스의 개념으로 르네상스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16세기, 17세기 하물며 감각적 실학주의, 코메니우스를 설명할 때도 교육 내용을 설명했고 교육 방법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목적 설명 안 했잖아요. 저도 교육 성립의 3조선 왜 의도성을 설명하지 않았을까? 하물며 코메니우스마저도 이렇게
실질적인 사물교수나 직관교수나 한 합자인의 원리에 맞춰서 교육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의 뜻에 맞는 교육이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교육 목적은 어디다 두고 있어요? 여전히 중세와 똑같이 신의 뜻에 합치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18세기라는 거죠. 18세기는 사회적 모순을 신의 뜻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사상의 흐름, 사조를 계몽주의라고 합니다. 인제는 신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산업혁명도 누가 일으켰어? 인간이. 신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시민혁명 누가 일으켰어? 신에 의존하지 않았고 인간들이 일으킨 거였어요. 그야말로 산업혁명이나 시민혁명을 통해서 억압과 굴종의 시대를 살던 긴 인류의 역사를 당당히 입신의 존재로 인간을 세워놨던 것이 신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바로 1776년 미국 독립선언, 18세기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등 산업혁명, 시민혁명, 산업혁명 모두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이성의 바탕을 둔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바로 이런 전체적 흐름을 계몽주의라고 하는데, 계몽주의에서는 이 계몽주의 다양한 사상 중에 우리 교육학과 관련된 것이 바로 장자크 루소로 대표되는, 바로 84페이지에 나와 있죠. 장자크 루소로 설명되는 자연주의가 바로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연주의에는 객관적 자연주의도 있고 주관적 자연주의도 있고 말하자면 사회문화적 자연주의도 있습니다. 객관적 자연주의는 17세기 코메니우스로 대표되는 것처럼 교육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자연의 순리처럼 이끌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객관적 자연주의고 코메니우스가 대표적입니다. 주관적 자연주의는 자연의 순리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18세기 장자크 루소로 설명되는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마다 가지고 태어난 자연성을 그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지 옆에서 도와만 주는 활동을 교육이라고 해야 된다. 소극적 교육관을 말하는 것을 주관적 자연주의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문화적 자연주의라는 것은 19세기 심리적 개발주의에서 특히 페스탈로치로 대표되는 19세기 심리적 개발주의자들 페스탈로치, 헤르바르트, 프로벨 등이 강조하는 걸로써 저마다 가지고 태어난 유전적 소양에다가 사회문화적 환경이 반영되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인간의 발달 법칙을 정리해서 인간의 성장 발달을 규명하고자 했던 것은 사회문화적 자연주의라고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인간의 성장 발달이 긍정적일까 하는 문제를 다루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18세기 장자크 루소의 주관적 자연주의입니다. 루소는 성선설의 입장에서 교육 목적을 일반 도야를 통한 자연인의 육성에 둡니다. 자연인의 육성. 그러면서 교육의 3요소 단답으로 인간, 자연, 사물을 들었는데, 자, 거기 별표 놓으시고 85쪽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3종의 교사라고 해서 교육은 인간에 대한 교육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 의한 교육을 부족한 것 아닙니다. 소극적 교육관이라고 해서 단지 옛날 구태의 날 이런 것처럼 선생님이 중심에서 끌고 가는 교육이 아니라 선생님에 의해서 교육은 이루어지되 어떻게 교육을 하자? 자연, 인간 저마다 가지고 태어난 자연에 있는 내면성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단지 옆에서 도와만 주자. 그러면서 환경을 강조하는데 사물이라고 합니다. 인간, 자연, 사물. 그러면서 교육 방법, 합자연의 원리. 이때 합자연의 원리는 코메니우스와는 달리 객관적 자연주의가 아니라 저마다 가지고 있는 본성의 발현을 하는 주관적 자연주의를 말하고 있고, 주지주의가 아니라 주정주의 입장에서 사물교수, 직관교수, 그리고 소극적 교육관을 강조를 합니다. 그 밑에 교육철학, 별표 한 500개 하시되 이 교육철학은 그대로 나중에 교육철학에 가서 교육철학, 진보주의 교육철학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교육은 자연적 과정이지 인위적 과정이 아니다. 교육은 내적 발전이지 위적 강요가 아니다. 교육은 자연적 능력 신장의 과정이지 지식의 획득이 아니다. 교육은 생활 그 자체이지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다. 이 4개의 규절이 바로 나중에 자연주의를 바탕으로 등장하는 진보주의 교육 철학의 이론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상식적으로 잘 아시는 루소의 교육 관련, 루소는 많은 사상이 있지,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교육 관련 저서로서 에밀이 있는데, 에밀은 5편으로 되어 있죠. 물론 5편은 여성교육이니까 사실은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을 4편으로 나누어 설명을 했어요.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로 나누되 여성교육편을 5편으로 해서 인간의 성장 발달을 5편으로 되어 있지만 책은 5편이지만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를 4단계로 나눴다는 걸 봐주시고, 그 중에 굳이 지식교육을 시킨다면 소년기, 지금 같은 우리 같으면 중학교 단계가 되겠는데 소년기에 가서나 시켜라. 그러나 나라면 그것마저도 안 시키고 나라면 지식교육을 시키느니 아예 노작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노작교육, 우리가 접한 것처럼 노작교육을 특히 강조했던 것이 루소, 그 영향을 받은 베살로치나 프로벨 이런 사람들을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년기에 가서는 도덕적, 종교적 교육기로서 사춘기를 루소는 제2의 반항기라고 하지 않고 제2의 탄생기라고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또 그런가 하면 거기 보시면 자연벌이란 말이 나와 있죠. 아동기, 초등학교 단계 정도에서는 강제 체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스스로 느껴서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자연벌을 강조하고 있죠. 86페이지 에밀의 박스 아동기에 보면 자연벌을 중시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교육관을 많은 후대의 사상가들이 그걸 기독교적 입장에서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게 되는데, 바로 이 루소의 교육관을 기독교적 입장에서 실천에 옮기고자 했던 그 사상의 묶음을 우리는 널리 사랑하는 범해주의라 하고, 범해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로서 바제도우나 짤즈만이나 로효가 있습니다. 특히 바제도우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9세기로 넘어가서 신인문주의, 국가주의와 심리적 개발주의, 그리고 20세기의 교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